네, 반갑습니다. 정암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민정 청와대 대면인 이분의 사주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일단 뭐 그 백과사전에 이제 양력과 음력이 동시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봐서 요 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날로 일단 날짜를 잡았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4월 달이 되면 경진달이죠. 경진달에 많은 일이 좀 일어나게 돼 있는데 아,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 선거 당락운을 한번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그 설명에 앞서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주는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청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사주 강의가 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일단 이제 고민정 대변인의 사주를 이렇게 뽑았는데, 음, 일단 얼핏 봐서는, 함부로 좀 뭐랄까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가지고 일단,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가 병진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은. 왜냐하면 시에 가서 병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사주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요거를 좀 풀어보죠. 이게 제가 좀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또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또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천간 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사주를 한번 봐보죠. 자, 이런 사주 보면 천간에 각기합돼 있죠. 그래서 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 합은 음과 양이 만나죠. 그래서 양과는 재와 합이 되고 음과는 무조건 관과 합이 됩니다. 그래서 합된 글자를 뭘로 보냐면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부인이 되는 거고 이 입장인 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양인 간목은 남편이 됩니다. 근데 이 사주를 8자를 딱 적어 놓게 되면 이 합이라는 것은 일간한테 어떤 작용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작용력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둘이 합돼가지고 합이 돼서 어때요? 묶여버렸잖아요. 둘이 좋아서 이렇게 묶여있는 기운의 상태입니다. 음,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물론 지지가 뭐 술미형으로 흔들렸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그거는 차후적인 문제고 일단 사주를 볼 때, 이거 갑기합이다. 그러면 연월은 이미 그 기능성 자체가 멈춰 있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일간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갑기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일간 입장에서 이 갑목과 기토의 합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죠. 바로 그 길과 흉에 관련된 모든 기준점은 이럴 경우에 시에서 결정이 납니다. 시에서 좋은 글자를 가지고 있어만이 사주의 기운의 방향이 완전 바뀌죠. 일단 이 사주를 보게 되면요. 시가서 병화를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밝음을 지향합니다. 태양은 어때요? 태양은 하늘에 떠 있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거짓말하고 술수를 부리고 뭔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질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이 천간을 보고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요걸 딱 봤을 때 축술미가 벌써 걸려 있죠. 여기에 이제 운동의 방향성이 다 틀어지는 글자들인데 특히 여명에서 물로 태어났죠, 지금. 고민정 아나운서는 개수로 태어났습니다. 개수로 태어났는데 지지가 이렇게 형 맞고 들어가잖아요. 형 맞고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특이한 어떤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심리와 긍정적인 심리의 판단 기준이 뭐냐? 바로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시가 이게 열매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종착점입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시간에 의해서 사주의 길령이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병화를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약간 밝음과 긍정을 지향하게 돼 있는데 지지가 형을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손님한테 하는 통병법입니다. 재지가 형을 맞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 생활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성 자체가 형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약간 유동성이 심하고 또 이 직업 변화가 많은 그런 직군이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게 대표적인 게 프리랜서죠. 프리랜서 이런 사주들이 좋은 겁니다. 이런 형태들이. 거기에 이 고민정 아나운서는 여자분이기 때문에 이 여자잖아요. 이게 이제 곧 관성인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요 사주를 적고 봤을 때는 솔직히 남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편 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죠. 만약에 이걸 뭐 남편 복 있다고 얘기해 버리면 그거는 사주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뭐 대본에 눈에 띄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형이 관성이 형을 맞고 들어와 버리게 되면 사주가 조금 우유곡절이 있어요, 이 사람. 이제 제가 뭐 이분의 개인적인 걸 알 수는 없으나 마음고생 심하죠, 이거. 그렇죠? 누구 때문에? 관성 때문에. 예? 관성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형 맞은 사주들이 꼭 그러면 부정적인 면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금 고가 아니죠. 그 신천지교의 이만희 사주를 보게 되면 개수가 여기도 보면 똑같죠. 개축에 무술, 그리고 여기가 신미생이었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천간 구조가. 근데 성향이 완전 달라요. 왜 다르냐 이면은 그 이만희 씨는 여기가 무토가 껴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 합을 한 상태에서 지지가 형 맞고 들어오는 거고요. 이, 이제 물론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점은 있으나, 요 사주는요, 상당히 되게 이렇게 형 맞게 되면요, 상당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음, 좀 무모하다 그럴까요? 무모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요게 왜 좀 괜찮냐면 대운이 이 음간으로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이 대운을 잘 봐야 되는데 여자는 그래서 음간이 대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남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양간이 좋고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때요? 솟구쳐야 돼요. 그래야 남자가 남자 구실을 좀 한다. 좀 약간 비약적일 수 있는데 그래서 남자는 양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양간이 좋습니다. 양년해가 대체적으로 좋아요. 음간에 태어나게 되면 남자가 좀 조전합니다. 솔직히. 예. 저도 음간 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고민정 아나운서는 이렇게 음간인 해에 태어나가지고 술 다음에 바로 해자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개수가 어때? 힘을 받죠. 술 해자축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사주가요, 균형을 갖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주 통변할 때 가장 기초가 뭡니까? 힘의 광약이 크기죠. 이 상태에서는요, 개수가요, 축토에 물론 뿌리는 있으나 약한 사주예요. 수럴 자체가. 물이 쫄아 있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그, 이제 이만희 씨의 사주를 보게 되면 정반대 형태로 가죠. 신유술로 가을로 가버리니까 물이 계속 쫄아 있는 상태예요, 그 사주는. 그래서 사주가 균형이 안 맞고 틀어져 버리는 거죠. 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분은 참 남편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분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주는 이분이 선택해서 이런 남자를 고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개수가 갑기합돼 있지 않습니까? 이 기토가 뭡니까? 관성이잖아요. 천간에 떠 있기 때문에 그 남편으로 보면 돼요. 남편이 뭐죠? 나무하고 딱 합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편의 내조를 크게 받아서 성공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그 자체가 불행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런 인생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러겠죠. 남들은 야, 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좀 그래도 A라는 남자, B라는 남자가 있다면 실제 A라는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야, 너 B가 더 낫지 않니? B라는 남자하고 좀 해야 네가 좀 편하게 살지 않겠어? 그러면요, 이 아나운서는요, 고민정 씨는 그런 남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선택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이 원하는 독특한 형태의 남자를 반드시 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명에서 축술미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남편분 사주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쨌거나 온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보니까 시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때? 사주가. 딱 시인처럼 보이시나요? 사주가. 물론 이제 직업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되냐면요.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남자는요, 산맥이 두 개잖아요, 무토가. 그냥 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험험산. 이 높은 산에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아무도 안 찾아오는 산에 을목, 꽃 한 송이가 이쁘게 좀 피어 있거든요. 제가 항상 그 을목은 뭐라고 그랬냐면 문화예술의 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을목이 천간에 떠 있는 경우, 대체적으로 예체능, 문학 이런 쪽에 무조건 소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물어보시면 거의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을목이 지지라는 계절을 잘 봐야 되죠. 이 지지를 잘 봐야 돼요. 이 지지가 뭐냐면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환경입니다. 환경, 지지가. 그래서 이 나무는요, 괜찮아요, 사주가. 왜 5월이거든요. 5월은 여름 계절이다. 간목은 5에서 4, 12운성사 4한다고 그러죠. 을목은 5에서 생지한답니다. 이게 이제 기와 질의 개념인데, 이 을목은 질이기 때문에 5에서 장생해버려요. 오히려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름에 꽃이 아주 이쁘게 좀 피어있는 형상입니다. 물론 씨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안 적었는데 어쨌거나 구조가 괜찮아요. 더운 여름에 축토 땅에 뿌리를 좀 내리고 있죠. 나 꽃이 어때요? 이쁘겠죠. 그래서 젊었을 때 보니까 어때요? 이 남자 이쁜 남자치고는 얼굴이 미남이었겠다. 화사했겠다. 그죠? 다정다감하겠죠. 근데 무토라는 산에 피어 있는 꽃이기 때문에 이 남자는요, 뭐랄까요, 기토에 심어놓은 을목 꽃과는 완전히 성향이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소위 누가 봤을 때 고독을 좀 씻겠죠. 고독을 씻고 좀 그런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인생에 대해서 뭔가 깊이 있는 통찰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깊게 사주를 이 사람의 성향이죠. 접근해가는 방법인데 추고 원진이다. 그래서 뭐 안 좋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추고 원진이라는 그 개념도 이제 삼합에서 나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원진사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래서 추고 원진이 아니고요. 추고면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축 중에 이 축토가 개수와 신금과 이 기토가 자리 잡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불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물과 불이 만나게 되면요. 사주는 무조건 다 좋습니다. 단 좌우축만 빼고요. 일단 이제 이 정도로 제가 한번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선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뽑아보니까 올해가 이제 경자년, 경진월, 4월 15일이 무자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보면 100% 당선이죠, 뭐 이거. 저는 사주상 이 날짜로 그냥 풀기 때문에 저는 이거 100% 당선이라고 봐요, 이분. 또 뭐 이제 또 그러겠죠. 이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뭐 여론조사 보고 또 얘기한 거 아니냐. 실제 이렇게 뭐 날짜 맞추고 뭐 공무원 시험 합격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이제 맞추다 보면 선생님 뭐 그거 그냥 재미로 맞추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다들 얘기해요. 근데 사주는 그런 게 아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딱 합격하라고. 뭐 100% 합격이죠, 뭐 이거. 이 여자 사주, 이 고민정 아나운서 사주에서 제가 시를 무시하고 지금 본 겁니다. 날짜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합격이다. 합격이라는 게 아니고 당선이죠, 당선. 그래서 되게 날짜가 이 고민정 아나운서한테는 상당히 좋은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저도 이 글자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조무주가 만들어 놓은 섭리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보이지 않는 조물주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반응들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고민정 아나운서한테는 당선되는 이 날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주가 처음에 오게 되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좀 온라인이다 보니까 직설적인 화법을 못 던지겠는데 그냥 바로 던지고 들어갑니다. 이런 사주들은. 남편에 대해서 그냥 A 아니면 B죠. 남편이 현재 이러시죠? 했는데 아니면
그러면 이거겠네요. 이렇게 가야 돼요. A 아니면 B. 이게 문장을 세 개로 만들면 실력이 없다라고 느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사주 보고 이게 뭔가 그랬어요. 이 축술미가 걸려 있어가지고 여기 또 천간 각기압돼 있죠. 그래서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됐나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네, 어쨌거나 뭐 그렇게 사신다니까 이렇게 돼 있는 사주들은요 액땜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예, 그거 다 막 이렇게 돼 있다고 큰일 났다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헛다리 짚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뭐 고민정 아나운서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지금 계속 관이 밀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주들은 관이 딱딱 밀어줘야 돼요. 1년에서. 그래야만이 관이 밀든가 아니면 관이 없으면 어때요? 인수라도 밀어줘야겠죠. 인수가 없으면 어때요? 식상이 와서 그죠? 식상은 관하고 합돼 있죠. 아니면 식상은 인수하고 합을 이루죠. 뭔가 이런 작용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주가 그게 다 어떤 뭐랄까요? 그 사람한테 좋은 운을 미칩니다. 에, 이게 이제 아마 합에 대한 이 해석만 해도 저는 한 10시간 정도 해서 실제 사주를 이렇게 적어 놓고 합돼 있잖아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본인만의 합의 이론을 정립시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한 번 들어가지고 알아버리면 천재죠. 이 합을. 저는 이 합만 가지고도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또 풀고 또 말을 만들어내고 또 그 사람이 좀 뭐랄까요? 와 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이 상담용 멘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제 강의가 이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좀 한 번씩 천천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어, 제가 나중에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어, 온라인 강의를 좀 유료 강의입니다. 무조건 무료는 아니고요. 유료를 해야죠. 그래서 올릴 생각인데 한번 또 청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사주는 자꾸 이렇게 격을 따지면 안 됩니다. 예. 격을 따져가지고는 절대 사주를 제 판단이지만 절대 깊이 있는 통변이 안 나옵니다. 깊이 있는 통변. 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게 뭐 5월에 을목이 뭐 투관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병정기에서 무토가 투관되어 있는데 이걸 뭐 제격이라고 보겠습니까? 뭐 식상제격으로 보겠어요. 이 제격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주. 이 우리가 송나라 때 그 자평진전이라고 해서 이제 격국이 나온 건데 그러면 송나라 이전에는 뭐 사주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훨씬 유구한 역사가 더 있었어요. 그때 뭐 그러면 일간 기준으로 해서 격을 잡아서 사주를 안 풀었어요. 그분들은. 그렇다면 그 비밀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강의 지금까지 또 청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예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청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